너무 뭐랄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너무 꼬투리 잡고 막 질문을 이어가니까 보다 못해서 고성이 오가고, 옆에 있던 기자가 막 손으로 제지까지 하고 막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더 그 옆에 있던 기자가 더 적극적으로 제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 나가! 너 자꾸 그렇게 딴지 걸고 그럴 거면 나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너무 좀 착해 빠져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네요. 조선일보 기자는 그 정의기억연대 뭐 출입하는 기자단에서 축출해버리고, 적어도 이 사안에서만큼은 너희들은 취재할 자격이 없어. 현장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취재 목적으로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인 척하면서 그냥 수구 세력들의 논리를 주입시키려고 그냥 조선일보 종업원의 행동하러 온 거예요. 무슨 조선 저널리즘이 있습니까, 걔네들한테. 보수와 수구 저널리즘은 구분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취재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정의기억연대 그 기자회견 주최하시는 분들 허락 정중하게 받은 뒤에 그 조선일보 기자 멱살 잡고 저는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저는 물론 기자단에서 엄청 오버하는 기자가 되겠죠. 괜찮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가 그런 행동을 허락해 주면 저는 할 거예요. 왜냐? 조선일보 이 기자 같지도 않은 놈들 더 이상 이렇게 기자회견장 와가지고 행패 부리면 동료 기자로서 니들 인정 못 해준다. 누군가는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신사적으로 행동해 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자가. 니들이 어디가 취재, 여기가 무슨, 니들이 뭔데 여기 와서 취재하고 그래?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피가 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용수 할머니의 말만 듣고 정의기억연대가 뭐 할머니들 도와주질 않는다 뭐 이런 그 말씀하신 것만 듣고 이래서 시민단체 후원 안 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혹시 하셨던 분들 계시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 지원을 하는 재단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피해자 문제 보상과 지원 이런 것들을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즉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NGO 운동을 하는 단체인 거예요. 정의기억연대는 이 피해 보상금을 받아서 이 피해자의 생활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어떤 법적 의무를 가진 그런 단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생활단체에 후원하는 것은 어디다 쓰는 거냐? 바로 그 NGO 조직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무너지지 말라고 상근자 급여 조금 더 가져가고 밥도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교통비도 하고 뭐 자녀가 있다면 좀 좋은 대학도 좀 보내고 이런 데 쓰라고 역시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머니들의 생활비로 꼭 안 썼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다시 후원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후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 얘기 좀 잠깐 좀 더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반일 종족주의 서울대 이상한 책 쓰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좀 때마침 또 이상한 책을 내가지고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더라고요. 순진한 무슨 조선처녀 납치설 이런 건 잘못된 거다. 야만적 납치와 연행은 일제시대 때 없었다. 이런 주장을 또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과거에 한겨레에서 그 미군 위안부 그 사건에 대해서 탐사 취재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사로. 굉장히 그때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미군 기지촌 근처에 있었던 위안부 여성들이 실제로는 일제 때 일본군 위안부와 아주 비슷한 국가폭력의 작동 방식으로 여성 인권이 말살되어서 그렇게들 살았다.
국가 배상이 책임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취지로 기사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거 취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위안부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영훈 교수의 논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가 그 다른 기자들보다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오늘은 좀 짧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영훈 교수 말처럼 사실은 대부분의 위안부 그 할머니 그 일본군 위안부 그 피해자들이 무슨 뭐 납치하듯이 무슨 군인들한테 그렇게 끌려갔던 거는 아니에요. 그건 위안부 그 일본군 위안부 그 문제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뭐 대부분 다 무슨 영화에서처럼 막 그렇게 납치하듯이 그렇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일본 군부대 주변에 유곽 단지가 있었죠. 성산업이 있었어요. 미군 기지촌 있었던 것처럼 일본군 기지촌 여성들도 당시에 존재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성산업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지금과 달리 일제 때는 군 부대 주변의 그 기지촌 성산업이 뭐와 지금과 다르냐. 거기에는 인신매매가 굉장히 횡행했고 그리고 일본군이 그 성산업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순수하게 민간 성산업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일본군이 직접 개입돼서 그 주변 기지촌 주변의 성산업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국가폭력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제 때 일본군 기지촌 주변에 정말 나는 성매매하러 갈래. 난 뭐 괜찮아. 나는 그걸 직업으로 생각해. 라고 생각해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그 당시에 존재했던 수만 명의 위안부가 똑같은 이유로 거기를 갔겠어요? 다 끌려가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좀 많이 일을 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근데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요. 저 이제 더 이상 위안소에서 일하지 않을래요. 그만둘래요. 했을 때 그분들이 그만둘 수 있는 환경이었냐 자유롭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곳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고 거의 성착취 당하듯이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본군이 어쨌든 굉장히 고생하면서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위안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안소에서 자발적으로 갔던 인신매매해서 갔던 아니면 정말 강제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내가 여기서 그만둘래요 하면 그만둘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게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군의 일본 정부가 성폭력 사건의 국가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영훈 교수는 이걸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제로 끌려갔냐 뭐 자발적으로 갔냐 이게 물론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것만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실 기록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확인되진 않아요. 기록을 없애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나 나는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다라고 증언하는 할머니들이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그게 기록이 안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증언이 그럼 다 거짓말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건데 다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온갖 방식으로 끌려간 게. 그런데 마치 순진한 조선처녀 납치설 이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영훈 교수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제가 이거는 언제 한번 따로 더 깊이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 오늘 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겨레에서 기사 썼을 때 그 미군 위안부 우리가 흔히 미군 기지촌 여성이라고 불러왔던 그 할머니들
그분들도 일본군 위안부 못지않게 국가 성폭력 피해자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있죠. 그래서 국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실제로 법원에서 얼마 전에 손해배상 판결 받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주변에 그 미군 기지촌 여성 할머니들 피해자들 생활기금 지원해주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논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락이 비슷해요. 미군의 주둔 필요성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일본 정부 때랑 아주 비슷한 짓을 수십 년간 반복을 해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눈 감아왔던 겁니다. 우리 정부니까, 박정희 정부는 어쨌거나. 일본군 정부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욕할 수 있죠. 근데 박정희 정부는 어쨌든 우리 현대사에 어쨌든 우리 국가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박정희 정부가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눈 감아온 측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군 위안부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사건이 그 작동하는 방식이 매우 비슷해요. 예.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따로 방송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방송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발악을 하는데, 특히 진보 언론 기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급히 준비를 했고요. 또 이자들이 또 어떤 망언과 행동들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 제가 또 논평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 시사바리스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과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그 계좌번호 제가 방송에 노출해놨잖아요. 인사 글 좀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